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의 김국광입니다. 북한 민주화의 거인, 우리가 약속드린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뵐 때마다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도 아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오시는 길이죠. 예. 일단 근황은 어떻습니까? 탈북민들이 요즘처럼 문재인 정권 하 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단체를 위해서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새 터전으로 옮기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오히려 생각지 않은 이렇게 근래에 들어와서 별로 칭찬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제 근황도 네. 물어주셨는데 네. 원래 있던 사무실에 5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진짜 힘들었어요. 예, 그랬습니까? 와, 내 네.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힘든 일 처음 해보지 않나 글쎄, 싶었는데 예. 지금 그래도 3층이니까 괜찮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스튜디오만 보시면 3층인지 5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늘 높이에서 좀 내려오니까 저는 운동대에서 아주 좋았거든요. 네. 와. 자, 근데 통원 이야기를 이제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지속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 같고요. 그 이야기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모셨던 길에 저 궁금한 바가 있거든요. 요즘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유북한 방송이 하고 있는 보이는 대북 라디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이게 한 2달도 못 됐는데 몇 명 지금 시청자가 예, 계십니까? 오늘이 구독자 13,000명 와, 돌파를 13,000명이요. 했고요. 예. 저희는 1년 동안 꼬박을 했는데 이제 14,000명을 이제 약간 뭐 다가가고 있는데 아유 그렇게 빨리 고속 승진할 수 있는 뭐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첫 번째는 네. 지금 요새 기존 언론들 특히 미디어들을 볼 게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이미 쏠려 있고요. 우리 김광 대표님처럼 과거 1년, 2년 꾸준히 한 분들 때문에 이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자유북한 방송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도 유튜브를 한다. 여기에 구독자가 이제 금방 늘어나는 건 큰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북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뛰어들었던 거는요. 이런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에게 우리가 과감히 접근을 해서 북한의 실상을 전해야 돼야 된다. 바로 이게 찬스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라디오가 김정은의 사생활 이런 것들을 해서 북한의 그 잘못된 속성들을 꺼집는 건데 이걸 북한 사람들만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남한의 애국 시민들도 이런 걸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2달밖에 안 되는데 13,000명. 깜짝 놀랐습니다. 폭풍도도. 그건 좀 과한 칭찬인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자유북한 방송이 라디오 전파에서도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지고 또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대거 인입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생동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우리 대표님의 주요한 전략이 있지 않았냐 생각해 보고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북한 방송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까. 근데 그게는 우리가 북한의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유를 찾아 이게 남한에 온 탈북자들은 고향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소식을 전하고 어떤 진실을 전할까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궁금증을 자유북한 방송이 눈에 보이는 대북 라디오가 해소를 시켜주었냐 그래가지고 열렬히 응원하고 저도 뭔가 뛰어난 그런 컨셉과 아이템들 제가 따라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정말 고마운데요. 유튜브에 뛰어들 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대북 방송을 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 단체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말 못할 가슴앓이를 좀 했죠. 그래요? 아직까지 말을 못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왜 그렇죠. 너도 하고 나도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목적성을 가진 이야기들이 전달되면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살짝 처음에 고민했다가 아니다. 북한 실정을 알리는 건 탈북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 탈북자들의 마이크를 김은광 대표나 이해란 대표가 다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내 목소리도 합치자라고 해서 네. 했고요. 사실은 아마 저는 이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이야기 주제에 또 아주 참신하고 젊고 양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 과거 이야기 다 믹싱돼 가지고 그리고 진실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어둠의 세계를 비춰주기도 하고 또 남한 사람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또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반면 교사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아주 폭풍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4회차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자유북한 방송을 포함해서 지금 한 6개인가 이제 대부 라디오들이 북을 향해서 그 어둠의 장막을 지금 비춰주는 정말 과감한 대부 라디오 활동도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대부 라디오들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개벽을 시키는 데서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거 알고 있을까요? 이걸 전파 장애라든지 이런 재밍 이런 것들을 요즘엔 안 합니까? 요즘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네. 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통신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 방송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10월 1일부터 원래 계획한다고 이제 언론에도 살짝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저희 방송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재밍을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 8, 9월 달에는 재밍이 없거나 약했었는데 지금 아예 그냥 덮어놓고 대놓고 지금 걸어서 예. 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이제 또 옮기려고 하고 옮기고. 있는데 예. 야, 완전 추격전이 벌어지네요. 예. 이 자식 쫙, 5 주파수에서 재미농담 7로 넘어가고. 예. 그 저희가 이제 북에 있을 때 그거 딱 듣다 보면요. 갑자기 왱왱왱왱 하면서 이 재밍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럼 싹 돌려요. 그럼 또 이제 옮겨간 게 알렸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북한 주민들의 그런 노력에 뭔가 있어야, 돌렸을 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고생이 여러 가지로 고심할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김정은 이 패당들은 말이죠. 이 북한 내부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제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운영 체제도 바꾸고요. 네. 그다음에 뭐 USB를 꼽으면 그 다 블락 다 걸어놓고 한다라는데 저는 우리 방송에서 어떤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야, 요즘 북한 사람들이 과거보다 외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저희 그 드라마로 대표되는 내부 세계의 문물, 예. 한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스펀지에 그냥 물이 담기듯이 그렇죠. 그건 못 막습니다. 예. 북한 당이 저는 그 김광 대표님이 하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저자처럼 여러 가지 그 제어 장치들을 좀 새롭게 개발해서 걸어놓는다는 걸 듣었고 또 저희 또 내부 통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단편적인 그 실례가 이런 거죠. 그 선전하기 휴대폰에 이제 SD 카드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 드라마가 한국으로 퍼졌습니까? 북한으로 퍼졌습니까? 그렇죠. 멋있었죠. 어느 탈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식을 떼두고 오면서 제일 가슴이 맺혔던 게 그 SD 카드에서 남순 노래 가득 있는 걸 뽑아서 깨버리고 온 거. 16살 날 아들이 그렇게 설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가슴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다 들어가 있죠. 그럼 그 SD 카드를 북한에서는 지금 카드 구멍을 아예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회로를 아예 차단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다른 게 개발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저는 사실 한국 정부가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죠.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탈북자 단체들에서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들어가는 한류 그리고 외부 정보 북한 당국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걸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총체적인 북한 정보 유입 정보의 양이 북한 당국의 아주 악랄한 이런 차단 때문에
그 흐름이 약간은 좀 막힐 수는 있어도 네. 그 흐름을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을 이제 잘 들었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뭐 구글과 같은 이런 세계 인류의 그 IT 회사들이 북한 이 정보를 유입하는데 뭐 기술이 필요해? 이렇게 해서 그 한 1년 전에 해커톤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요. 예. 내년에 또 이제 그 큰 해커톤을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대표님도 같이 가셔서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첨단 기술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줍시다. 예.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과의 네 번째 인터뷰를 좀 하게 되는데요. 3회차 방송을 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한국에 오신 지 20년 이상 오롯이 북한 인권 해방과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다 걸고 오셨는데 그 과정에 혹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었던 걸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좀 더 속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런 교훈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운 것들. 뭐 아마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자체의 역량 강화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탈북자 단체들은 미국 국무부라든가 NLD라든가 네. 아니면 국내에서 뭐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나 탈북자 단체를 확 밀어준 적이 없죠. 없죠. 이런데 너무 쩌들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활동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솔직히 후회되는 게 예. 우리 단체들이 자체의 기지들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게 뭐 누가 하는 어느 탈북자가 하는 식당일 수도 있고 예. 병원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점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예. 정말 그 충분히는 안 되더라도 예.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 지원이 가능했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우전해 왔지 않았나. 예, 누군가는 지어주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안일했던 거가 좀 후회된단 말씀이네요. 그게 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그 와중에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단체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네. 단체 활동의 대중화를 확보 못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 서수의 엘리트라든가 서수의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인 단체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 때 100명, 200명, 300명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활동을 할 때 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중했던 북한 인권 그때, 단체들의 예. 과거였다. 그래서 이런 대중성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탈북자 3만여 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 3만 명을 다 먹걸기 그렇죠. 시키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들을 다 걸기시키기 위한 음, 우리 단체 리더들의 예. 역량 강화 이런 예. 것들도 참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전 북한 민주화 활동을 시작한 지도 그 20년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사실은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한 어떤 기반 기지에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급박하게 북한은 내부가 이 붕괴로 돌아가지 조금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면 변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어떤 희망과 그런 동기도 있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붕괴돼가는 저 김정일 정권을 남한 정권이 또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또 살려놨고 이번 또 역시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재정 자립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탈북자들이 정착은 정착대로 노는 게 아니라 정착과 함께 북한 민주화를 양방으로 밀고 나가야 했으면 지금쯤 어떤 어려움,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가 꿋꿋이 자기 투쟁력과 이 활동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이 건강을 찾으셔가지고 자유북한 방송으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동을 걸었죠. 대표님께서는 자유북한 방송을 일정으로 굉장히 이제 올려 세우고 나서 과거에 황장미 선생 모시고 북한 민주화를 끌어가던 수장으로서 혹시 어떤 비전 내지는 전략 이런 걸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북한 방송이 탈북민들의 북한 인권 민주화 활동에서
처음에 기치를 들었던 방송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네. 황장엽 선생님을 지금거리에서 이제 보자 하면서 황장엽 선생님의 북한 민주화, 민주주의 전략 이런 것도 나름대로 옆에서 체득을 했고요. 네. 통틀어 봤을 때 북한 민주화의 핵심 전략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입니다. 붕괴죠. 예, 김정은 정권이 붕괴돼야 정말 진정으로 우리 한국민들도 바라는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변할 수 없는 핵심 전략이다. 전술적인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꽉 막힌 현실에 부딪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향해서 평양의 김정은을 향해서 허용 정책을 쓰고 소위 과거의 햇볕 정책을 되살리려고 하는 이렇게 숨막히는 지경 속에서는 우리 대어의 역량 보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깨져버린 단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뭐 말도 안 되는 조사 정국에 몰려서 예. 실제로 단체장이 구속된 단체도 있고요. 그렇죠. 이럴 때 역량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전술 문제에서 우리가 기본 해오면서 이미 그 검증된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USB나 예, 뭐 SD 카드나 그렇죠. 노트태지나 정보 유입. 예, 예. 삐라나 예, 라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 유입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키는 예. 중요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마중물과 같죠. 예. 예. 저 이상한 북한 사회가 지금 70여 년 동안 유지된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 요소는 내부 정보의 차단 그리고 내부로부터 자체 생산하는 거짓말 뉴스에 의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 정말 이상하리만큼 저도 막 이제는 이상한데 이상하리만큼 그 김정은이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들이 사는 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과. 예, 예. 지금 북한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네. 조금 더 다가가서 저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전술적으로 우리 탈북자들이 틀어지고 나가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이 질문은 좀 황당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 국무부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일정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좀 피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말입니다. 북한 민주화 단체들의 자금이 공급된다면 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가득한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딱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각에서는 야 너 돈 있어가지고 그래 뭘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거죠. 일단 먼저 자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국무부에서 어제 그제 새로 이제 상원에서 결정된 걸 보니까 네. 북한의 내부 정보 유입 등을 위해서 1,000만 불을 새로 투입한다라는 결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국무부 자금을 지금 확보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에 의하면 네. 서류가 엄청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미국에서 무슨 너네 북한 인권 활동에 예. 확 주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 까다롭고 복잡한 서류를 일단 통과해서 네. 서류 심사에 통과돼서 자금을 지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너희 서류 냈다면 좀 보자 우리 좀 보여달라. 저는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네. 그 의욕을 가진 단체들이 있다면 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물으신 말씀인데 저는 라디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그렇죠. 예. 대북 전단에 지금 솔직히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북한 탈북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산에 옛날에는 사금캐로 지금 강이고 들이고 다녔는데 요새는 산에 1달러 떨어진다는 소리 들어서 달러 주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예. 달러가 1달러가 함께 전단하고 들어가면 예. 일단 사람들이 그 달러를 주우러 산이고 들이고 다 다닐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 아주 그냥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정말 재원이 생겨서 그 추진기를 달아서 바람에 관계없이 네.
봄, 가을, 여름 할 것 없이 그냥 묵으러 보낸다. 과거처럼 까만 풍선에다 매달아서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아, 예. 저 매일 아침 밥 먹으러 갈 때 삐라를 주던 기억이 나요. 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본다고 예. 그 자전거 쌀을 다 이제 자전거 준비해가지고 쌀이죠. 밤에 일과 시간에 그거 가는 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쫙 깨서 하나 거의 다 끼면 음. 한 30cm 되면 이제 밥 먹으러 가곤 했었는데 그렇게 떨어지던 게 과거에 국정원에서 하고 그렇죠. 국방부에서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금력이 있으면 우리 탈북자 단체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 그러네요. 그럼 저는 이제 대표님 거기다가 풍선을 보내는 그 기구를 네. 저는 좀 IT 전문이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위성 추적기를 달아서 네. 또 아까 이야기한 추진기를 달아서 우리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평양 상공에다가 빡 뿌리면 핵폭탄보다 더 무섭지 더 않을까. 무서울 거예요. 요즘 우리 탈북자 이 민주화 단체들이 그 변화를 보면 세월이 이렇게 아주 난맥상이다 보니까 이 단결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살림이지만 서로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주 모여서 서로 그 의도 합치고 뜻도 합치고 네. 이런 상황이 온 게 오히려 또 우리들한테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떠십니까? 정답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네. 단체들이 연대가 음. 더 강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박상학 그렇죠. 대표를 중심으로 한 예. 전단 그렇죠. 그런 그 활성화된 전단 단체들의 음. 자금이 투합되면 우리 김광 그렇죠. 대표님자처럼 예. 기술적으로 보강해주고 그렇죠. 우리는 예. 전단에 담길 내용을 내용들을 갖다가 넣어주고 해주고 그래서 예. 박상현 가서 뿌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북한에서 그 받아본 소식들을 피드백으로 또 받아오고, 받아오고 예. 네. 아 이게 좀 총알을 좀 팍팍 좀 주세요. 누가 주든지 저희는 이게 돈 벌 줄 몰라 가지고 그냥 북한이만 지금 뛰쳐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제가 지금 예. 갑자기 또 불현듯 생각나는 건데 뭐 미국에만 의지할 수는 정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음. 지금 뭐 좌파 정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너희들한테 안 받아 하는 게 아니라 우파 정권이 돼도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예. 정말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이 음. 그래 너희들이 하는 일이 대견해 그리고 정말 내 뜻과 같아. 음. 그래서 이제 성공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삐라 뿌리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예. 그리고 기술 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조건과 환경만 있으면 예. 얼마든지 아주 저 경리적인 그런 투입 기구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우리 김정민 대표님께서 북한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 눈을 바짝바짝 깨지도록 이렇게 내용을 잘 꾸며서 보낸다면 정말 우리 북한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 데 있어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너무 칭얼댈 수는 없고요. 마지막 한 질문으로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이렇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김정은 혹시 서울에 죽으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는 못 온다는데 한 표 걸겠고요. 아 예. 예, 오게 되면 음. 북한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음. 우상화의 치명적인 타가 될 겁니다. 아 지금 만약 온다고 합시다. 광화문에 도대체 10만 명만 모일 겁니까? 뭐 당장은 북한 주민들의 눈길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대북 라디오 한국말 방송 라디오가 지금 6개, 7개가 되고요. 대북 전단이 있죠. USB 있죠. 예. 탈북자도 휴대전화 있죠. 예. 북한에서 금방 이름 소문될 겁니다. 야 김정은이 갔다가 한약 못 받았대가 아니라 예. 100만 명이 모여서 저 새끼 반대하느라고 시위를 했대. 예.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 그래서 아쉽지만은 여기서 우리 김정민 대표님과의 네 번째 인터뷰를 마치고 좀 한뜸 들였다가 자유북한 방송이 이제 대박을 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려 나갈 때 다시 한번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맙습니다. 4회까지 너무 이제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 대표님의 앞으로 활동 그리고 건강을 함께 격려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